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설치하신 분들과 지금 이제 학원에서 접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과 아마 초기 화면이 좀 다를 텐데 괜찮아요. 만일 이제 만약에 딱 켰을 때 이렇게 뜬다 라고 하면 이것도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좀 처리를 하고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접속이 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떠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떴다 그러면은 화면 상단에 있는 이 녀석을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뜨는 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MySQL 호스트의 연결,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할 작업, 자, 이거는 그냥 초기에 맨 처음에 우리가 XMPP 설치하고 SQL YOG 딱 들어와서 우리가 작업할 상황을 만들 때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거 누를 겁니다. 이거 얘는 새 연결이에요. 새 연결. 얘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접속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이렇게 New Connection에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접속할 때 접속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입력된 값들을 저장하고 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름을 지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이름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을 거니까 스프링, 아니다, 스프링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하죠. 스프링 언더바 dbms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셔도 되고 본인 이니셜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건 그냥 진짜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이제 이 저장된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전에 뭔가 들어 있었다면 그 녀석 말고 다른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얘네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얘네가 제일 중요해요. 이 네 가지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다가 적어주는 이 값이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서버 IP를 적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로컬호스트 아마 적혀 있을 건데, 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XMPP 좀 전에 설치했거나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거나 했죠. 자, 그렇게 로컬 환경,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ySQL 서버에 접근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이 로컬호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말은 127.0.0.1 이 녀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로컬호스트 혹은 127.0.0.1 이런 거 사용하면 된다.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컴퓨터의 IP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IP로 입력을 하든가 도메인을 가져다가 도메인을 입력을 하든가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밑에 사용자 이름 부분은 루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원래는 루트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뭔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루트 계정 쓰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쓸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그렇게 민감하거나 중요하거나 그런 것들도 없을 거고 각각의 컴퓨터의 로컬 환경으로 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에 루트를 써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사용할 거고요. 이걸 안 쓰려면 계정을 좀 만들어야 되고 계정한테 권한 같은 거 부여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루기엔 조금 불필요해서 굳이 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DCL에 해당을 해요.
DDL, DML, DCL, TCL 중에서 DCL에 해당을 하는 게 이 계정 같은 거 생성, 그리고 계정 권한 부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린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루트 계정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계정이 아니라 애초에 서버가 구축되면 기본으로 하나 무조건 딸려오는 계정이에요. 이 녀석은 초기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공백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그냥 비워두면 돼요.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세팅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포트 3306. 자, 여기서는 무조건 3306을 써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패널에 스타트를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포트 번호가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포트 번호를 다른 걸 쓰고 싶어 라고 해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포트 번호를 변경을 했다면 그 변경된 번호를 이 자리에 입력을 해줘야 여기 XMPP를 사용해서 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306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이 다음에 연결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거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설정했던 이 이름으로 방금 여기 적혀있던 이 정보들을 저장한 채로 남아있게 돼요. 다음부터는 선택만 하고 연결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XMPP를 사용해서 구동시키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우리가 실제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SQL YOG라는 툴을 사용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뭐 만들기도 하고 관리를 할 거다. 우리는 지금 DBMS 접속기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했다. 근데 그 순수한 접속기를 사용할 때는 좀 불편하니까 이러한 SQL YOG라고 하는 UI가 갖춰져 있는 툴로 접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하는 방식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식이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저런 툴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화면 보고 이거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 방식을 아예 몰라도 무방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순수한 DBMS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냥 하나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실제로는 우리가 DBMS를 사용할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얘가 우리가 CMD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이 CMD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우리가 좀 전에 SQL YOG라고 하는 이 툴을 사용해서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같은 서버일까요? 예, 이건 같은 서버예요. 하나의 서버는 여러 개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A1부터 A6 뭐 D 밑에 뭐 되게 다양하게 많죠. 근데 이걸 처음 설치하신 XMPP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딱 5개 있을 거예요.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PHP MyAdmin, 그다음 테스트 이렇게 5개만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학원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많을 거예요. 다른 수업에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던 결과물이라서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일단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어떠한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결과는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보는 결과와랑 동일합니다. 자, AMJDBC 어쩌고 여기도 있죠. A1부터 1, 2, 4, 5, 6, 1, 2, 4, 5, 6 다 있고요. B1 있고요. 보드 있고, 인포메이션 있고 다 똑같죠. 우리 지금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툴 사용, 그냥 순수한 DBMS 접속기 사용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같은 서버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낸 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어를 또 입력을 하면 자, 지금 A7이라고 하는 애가 생겨났어요. 아까는 A6까지밖에 없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장소, 즉 폴더 하나를 생성했기 때문에 얘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서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늘어났죠? 생겼죠?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있으니까 동일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도 원래 똑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는 A7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얘가 실시간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F5 한번 눌러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얘를 써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름 결과가 잘 깔끔하게 나오죠. 이 툴에서는 결과라고 하는 이 탭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CMD라고 하는 이 창도 이거 못지않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돼 보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가 아니었나? 그냥 보자. 자, 지금 보면 제가 어떠한 명령어를 또 몇 가지 입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알아볼 수 있겠나요? 이거는 좀 힘들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를 여기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UI랑 이걸로 본다? 이런 UI랑 뭐가 나와요? 당연히 얘가 낫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최대 화면으로 해도 이거밖에 안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접속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종료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저 방식 진짜 전혀 모르셔도 괜찮아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리눅스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조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저런 방식 쓸 이유가 없어요. 리눅스는 애초에 UI가 없기 때문에 물론 리눅스에도 UI가 있는 버전이 있지만 대부분의 서버로 활용되는 리눅스들은 저런 UI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써야 되는데 그때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 빼고는 저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거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차이를 좀 보여드린 거고 이 SQL YOG 딱 들어왔으니까 세팅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세팅을 좀 할 겁니다. 자, 상단에 있는 도구 눌러보시고 맨 밑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일반에 선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글꼴 편집기 이쪽에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뭐 괜찮아요. 일반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요거 하나 체크할 겁니다. 메시지 탭에서 경고 보기 이거 하나 체크할 거예요. 아마 이건 학원에 계신 분들도 체크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체크하세요. 이건 체크해 놓으면 유용해요. 좋아요. 자, 저도 체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또 건드릴 게 없고 이제 글꼴 편집기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D2 코딩 들어가 있죠. 초기에는 D2 코딩 당연히 아닐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바꿔야 돼요. 처음 설치했고 설정해서 이걸 건드리지 않았다면 얘가 8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4로 바꿀 거예요. 8이 너무 커요. 이거 들여쓰기에 관련된 내용인 건데 8이 너무 크기 때문에 4로 할 겁니다. 4로.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설정 세팅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거 말고는 설정할 게 따로 없어요. 인코딩 세팅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my.in이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로 할 게 없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에서 이제 다시 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로 제가 열었는데 자, 요걸 가지고서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우리는 결국 SQL을 배운다라고 했죠. SQL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표준 SQL을 배울 거다. 표준 SQL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DDL, DML, DCL, 그다음에 TCL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TCL과 DCL은 우리가 크게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DDL과 DML 이 영역들만 컨트롤하면 된다. DDL 얘는 데이터보다 상위 개념, 얘는 데이터 건드리는 분야가 이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얘네들 지금 각각 A1, A2, A4, A5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DB입니다. DB. 제가 아까 저장소라 그랬고 얘네들은 각각 폴더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얘네들은 하나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MySQL 이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개가 들어있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쓸 수가 있고 그 여러 개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애를 건드릴 거야 혹은 뭐 이런 애를 건드릴 거야 이런 것도 SQL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릴지 이런 것도 SQL 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난 이거 사용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A5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죠. A5를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 중에 데이터의 상위 개념을 건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건드리는 걸까요? 얘는 상위 개념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거니까 내용을 수정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다. 데이터보다. 그래서 DDL에 해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show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하는 이 녀석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여줘라고 하는 명령어인 건데 SQL인 건데 자, 이러한 녀석은 제가 입력하는 중간에 대문자로 바뀌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SHO까지는 소문자예요. 그러다가 W를 입력하면 대문자로 바뀌어요. 색깔도 변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바에서 뭐 기본 자료형 타입 인트 같은 거 쓰면은 얘도 지금 바뀌지만 어쨌든 인트 같은 거 쓰면 얘도 색깔 바뀌고 막 이러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우리가 타이핑을 했을 때 대문자로 바뀌는 설정이 아까 전에 여기에 있던 이 포맷터가 아니라 이 글꼴 여기서 이 키워드랑 펑션에 해당하는 이 우퍼케이스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두고 쓰는 게 좋아요. 기본이 이거고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펑션 함수에 해당하는 입력을 하면 대문자, 우퍼케이스는 대문자예요. 대문자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 때 대문자로 변환이 되면 훨씬 좋다. 왜? 제가 만약에 show를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썼대요. 못하죠. 근데 제가 이걸 지금 간단하게 show로 보고 있지만 뭔가 길고 좀 복잡하게 뭔가를 작성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났대요. 이거 눈으로는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대문자로 바뀌어버리면 이거 왜 안 바뀌었어?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치면서도 바로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타를 냈구나. 내가 치고 싶었던 건 키워드인데 대문자로 변하지 않았어? 그럼 난 오타를 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좋다.
그리고 뒤에 데이터 t까지 썼을 때는 안 변해요. 근데 a를 붙이면 변해요. 그 말인즉슨 얘도 정해져 있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b를 쓰면 다시 소문자로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오면 다시 대문자가 됩니다. 근데 s를 붙여도 대문자가 유지가 돼요. 그 말인즉슨 얘도 둘 다 기능이 정해져 있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의어들, 예약어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볼 건데 show 무슨 뜻이에요? 예, 보여줘, 본다 이런 거죠. 보여주다 이런 거. 자, 데이터베이시스래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하고 나서 복수의 개념이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들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목록조회에 해당하는 쿼리입니다. 자, 쿼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다고 했던 이 SQL을 작성한 것을 보고 우리가 쿼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전에 SQL 풀네임 적을 때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했죠. 얘는 그래서 쿼리예요, 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이 SQL을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그 쿼리 뭐 확인해, 그 쿼리 작성해, 그 쿼리 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결국 SQL을 작성해라, SQL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랑 같다.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조회하는 쿼리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UI가 있는 녀석이니까 당연히 실행 버튼도 있고요. 뭐 방법은 정말 많은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마우스로 혹은 키보드로 드래그 하세요. 블록을 씌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F9를 누르세요. 자, 방법이 되게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쓰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제가 이 show databases라고 하는 이 쿼리를 작성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었죠. 근데 사실 이 세미콜론 없어도 쿼리는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도요. 이 쿼리는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바는 애초에 세미콜론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세미콜론은 무조건 찍어주세요. 자바에서 세미콜론 무슨 의미였죠? 마침표죠. 내가 작성한 코드의 마침표입니다. 그럼 세미콜론이 딱 찍히면 그 뒤에 입력된 글자들은 다음 코드죠. 얘도 똑같아요. 이 세미콜론이 있으면 이 다음에 적히는 글자들은 다음 코드로 인식이 되는 거고 얘가 없으면 하나의 코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초록색으로 입력되어 있는 이 녀석은 주석입니다. 얘는 좀 다른 거예요. 주석. 읽히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드래그를 같이 하고 실행을 해도 얘는 읽히지 않아서 괜찮아요. 어쨌든 세미콜론은 중요한 건데 자, 제가 왜 드래그를 꼭 하고 나서 실행을 하라고 한 거냐면 자, 지금 보시면 세미콜론 찍혀있는 코드가 두 줄이죠. SQL 쿼리가 두 줄이에요. 그럼 지금 두 개의 쿼리문을 작성을 한 건데 이 두 개의 쿼리를 한 번에 실행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커서를 여기다가 놓고 F9를 눌러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얘는 문제가 생겨요. 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또 이 상태에서 커서를 이렇게 바깥에다 놓고 실행을 하면 얘는 또 돼요. 되는데 지금 결과가 좀 이상하죠? 아까 우리가 보던 게 안 나왔죠? 이거는 이 주석도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석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커서 지금 세미콜론 바깥쪽에 있는데 F9를 누르면 얘는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러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에다가 쿼리에다가 블록을 씌워놓고 F9를 눌러서 실행을 하자. 그 쿼리가 여러 개인 건 상관이 없어요. 세미콜론만 잘 찍혀 있다면 문제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 세미콜론이 없다면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할까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뭐라고 하겠죠? 실제로 세미콜론이 없으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F9는 실행의 단축키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파란 색깔 재생 버튼 같이 생긴 게 실행 버튼인데 얘가 단축키가 F9라서 이거는 이 툴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SQL YOG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DB버도 있고 뭐도 있고 많다고 그랬죠. 툴마다 단축키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사용하는 툴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어떤 툴을 사용하더라도 이 개념은 똑같아요. 드래그를 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예시가 잘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줄의 쿼리를 한 줄의 쿼리로 인식해버린 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명령어는 없어서 뭐라고 한 건데 자,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되었고 성공은 0개, 에러는 1개, 경고는 0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실행되는 그 한 개의 쿼리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류 코드와 오류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자, 1064 이것도 이제 코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러를 마주하게 되면은 검색을 해볼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보다는 얘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얘가 메시지로 풀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코드를 봐도 모르잖아요. 이거 외우고 당길 거 아니니까 메시지를 먼저 봐주셔야 되고 자바랑 똑같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다? 무조건 메시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보는데 자 어쩌고 저쩌고로 쭉 가다가 그러니까 네가 짠 SQL에 지금 에러가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SQL에 어디에 에러가 있냐면 신텍스에 에러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텍스를 발견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에서 신텍스 어쩌고를 했다 그러면 뒤에 거 읽지 마시고 그냥 얘만 찾으세요. 얘만. 신텍스에 뭐 오류 코드가 어쩌고 메시지가 어쩌고 나오다가 보면은 신텍스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니어를 찾으세요. 니어. 이거 뒤에 알려주고 있는 여기 근처에 에러가 발생을 한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show database가 써있죠. 홀다운표로 감싸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행한 쿼리는 이러한 형태로 실행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얘는 여기에 해당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 해당하는 위치 앞쪽에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거의 9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에러 코드의 에러 메시지에서 신텍스가 나왔어? 그럼 뒤로 쭉 읽다가 니어만 찾으세요. 니어만.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녀석의 앞쪽에 에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체크가 돼요. 얘는 기본적인 문법 에러를 의미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show 데이터베이시스 앞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세미콜론이 빠진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에러 보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SQL들은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인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것만 봐도 show 데이터베이시스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목록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되게 직관적인 녀석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썼던 거 뭐, create 데이터베이스 뭐 A7 제가 이런 거 썼었는데 얘는 뭐겠어요? create 만드는 거겠죠. 뭐를? 데이터베이스를 그때 만들어질 이름이에요. 상당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문법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암기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직관적이라서 금방 습득할 수 있어요. SQL은 정말 쉽습니다. 다만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SQL을 변형시키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SQL 문법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A7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어내는 개념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많은 녀석들 중에서 나는 지금 이걸 쓸 거야. 이거를 쓸 거니까 나는 이 녀석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use, 사용이죠, 사용. h를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직관적이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실행을 해주면 h7이라고 하는 녀석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없는 녀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에러 메시지를 보면 unknown database A8 그러니까 이런 녀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니까. 그럼 에러 내용 보고 아, 나 A8이 없구나. 그러면 A8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잘 됐죠. 자, 아까 전에 봤던 거에서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고 한 개의 성공, 0개 에러, 0개 경고 그다음 이러한 쿼리를 실행했고 0열에 적용됐다, 시간은 어쩌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0열에 적용됐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쿼리를 실행시킴으로 인해서 적용된 줄수를 의미해요. 지금은 데이터 줄에 대해서 건드려진 게 없기 때문에 0열에 적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쇼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실행시켜서 보면 얘는 메시지에 18열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개수가 18개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개.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18개에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18개의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목록 조회,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거야 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미 A8이라는 녀석은 있는데 A8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또 만들려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해요? 얘가 에러 메시지가 can't create database 만들 수가 없대요. A8을. 왜? 존재하니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폴더 내에 동일한 이름으로 폴더 못 만들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다 폴더의 개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폴더의 개념인데 동일한 이름의 폴더 이름으로 같은 공간에서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거. drop 데이터베이스 A8 이러면 drop 얘는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죠. 보통 drop. 근데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는 A8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지워냈기 때문에 진짜로 없어지고요. 여기서 봐도 A8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근데 이미 지워진 녀석을 다시 지우려고 하면 지울 수 없어. 왜?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없는데 지우려고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A7도 제가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초기 상태로 돌아왔는데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수업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름이라고 했죠. 내가 만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만약에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데이터가 와야 되죠. 근데 지금 대문자로 바뀌었죠. 대문자로 바뀌었다라는 건 얘네는 어떠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진 녀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린 이름으로 쓰고 싶었는데 이름으로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는 앞뒤로 백틱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 백틱은 숫자 1번 왼쪽에 보통 물결이라고 하는 표시랑 같은 키에 들어있어요. 이 백틱 이거 홀다운표랑 다른 겁니다. 쌍따옴표랑도 다른 거예요. 이거 아니고 백틱 이 녀석으로 내가 원하는 이름 부분을 감싸주면 얘는 이제 키워드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그 키워드의 능력으로 쓸 게 아니라 이러한 텍스트로 사용할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컬럼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무조건 백택을 붙이는 게 원칙은 맞는데 귀찮아서 다 붙이진 않고요.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키워드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에만 보통 붙여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개발자들마다 취향에 따라 달라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일단은 이 정도 해서
지금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치 및 세팅 진행했고, 툴 설치했고요. 이제 쿼리 몇 가지 맛을 좀 봤는데, 내일 수업에서 조금 더 기본적인 쿼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앞으로 차차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